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임급종에 대한 진단 함께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기업봉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임급종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오후장에 대한 전략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제약주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전장부터 특히나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오늘 녹십자 홀딩스 모두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녹십자 현재 시가 9%의 강한 양봉을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혈액제제 알리글로에 또 미국 공약을 좀 본격화한다라는 뉴스에 대한 효과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안에서도 천천히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녹십자가 꼽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장 또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흐름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지 저희 종목 겨루기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 변영인 대표님 오늘 녹십자 좀 좋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2분기 실적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됐고 여기 대해서는 백신 그리고 혈액제제에 대한 판매량이 좀 감소됐던 원인이 실적 기조에 대한 악화 영향으로 좀 이어졌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기대 요인들이 좀 더 커지면서 오히려 7월부터 이 출하를 앞뒀던 이 알리글로의 어떤 시판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는 PBM 등재 이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오늘 세 곳 정도 확정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하반기 실적의 어떤 연동 기대감들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FDA에서 이 판매관을 득했던 이 약물이고요. 해당돼 혈액 면역제제 부분인데 해당돼서는 사실 상반기 실적 영향도 없었고 올해 7월에 첫 출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안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부진했던 상반기 2분기에 다소 좀 부진했던 실적 부분들이 3분기에 좀 상승될 수 있는 원인들 전반적으로 어떤 증권가 예측 실적 컨센이 매출의 경우는 한 13.9%가 좀 증가될 것이다. 이익은 40%가 상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BM 등재 이후에 오히려 이 4분기 실적 기조까지 눈여겨본다면 오히려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해당되는 어떤 수급이 오늘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일봉 주봉 주가를 좀 봤을 때 코로나19 때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매출액이라든가 이익 규모가 좀 축소됐던 흐름들 엔데믹 전환 이후에 업황 영향을 좀 받게 됐던 이 백신 부분에 대한 매출 감소 요인이 오히려 이 알리글로의 어떤 출시 기대감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주가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전고점 돌파도 좀 가능할까요? 저는 중기적 관점, 실적 기조 보면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급등이 나오는 구간들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분할 매수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연말로 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녹십자입니다. 알리글로에 대한 모멘텀 오늘의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준다면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살펴볼까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 내에서 다른 이제 섹터에서 홀로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오랜만에 방산 섹터입니다. LIG 넥스원 오늘의 6% 강세에 대한 의미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수주잔고도 탄탄하고 그러면서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의 효과와 더불어서 최근에 보면 저가권에서 꾸준하게 또 외국인의 순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방산주들 좀 조용했고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거래 정지에 있다 보니까 같이 또 조용해진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은 유독 오늘 강한데 그 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 이제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모처럼 만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증권가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존에 이제 수주했던 물량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반등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미국의 또 대선 또 TV 토론이 또 하루 앞으로 또 다가온 상황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방산주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트럼프 당선 관련한 그러한 수혜주로 항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또 이제 섹터이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도 일단 단기적인 그런 좀 수급이 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달 말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밸류업 지수에도 지금 LIG 넥스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네. 상황인데요. 지금 뭐 ROE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약에 밸류업 지수에 LIG 넥스원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4분기에 또 추가적인 이러한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한 그런 수급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의 그러한 좀 수급은 역시나 이러한 관점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달 좀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수 의견 네. 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IG 넥스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주 대비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네.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주가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속도가 과연 우리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방산주랑 비교했을 때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그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방산주 가운데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말씀해 실적 주신 것처럼. 속도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업사이드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한 맛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도 볼 네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주 당고도 거의 한 20조 원이 육박하고요. 네. 아시다시피 LIG 넥스원은 이제 유도무기 정밀 타격이 유도무기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좀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을 비롯해서 이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급격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성장세를 뭐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탄탄한 그런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만약에 또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러한 수급 개선 네.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주 가운데서는 LIG 넥스원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좀 회사가 네.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탄력도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무엇보다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만큼 수급적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단기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이 시각 시장이 조금 더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리패스 하방 VI 발동됐고요. 셀레믹스도 하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데즈 컴바인과 신라섬유는 상방 VI 발동되면서 의류 관련주는 상방 VI 발동되고 있고요. 유한양행 우선주도 1시 직후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8%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지난 5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전환한 반면 유한양행 우선주는 유한양행 에 비해서는 견조하게 버티다가 이틀간은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두 종목 사이에서 조금은 다른 움직임 오늘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JLK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뇌졸중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대표 제품으로 보유한 의료기기 업체죠. 미국 진출을 위해서 지난 5월 FDA 신청을 완료했고 승인을 기다리면서 내년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JLK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교수진과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소식으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JLK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2시 경에는 15%까지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지금은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상태지만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 AI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루닛인데요. 루닛 또 오늘 글로벌 빅파마 로슈의 병리진단 AI인 루닛스코프를 공급한다는 보도에 급등하면서 오전장 상방 VI 함께 발동됐습니다. 루닛은 현재 21%대의 급등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SAMG 엔터입니다. 사랑의 핫쇼핑 인기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SAMG 엔터가 다시 한번 광세를 보이면서 12시 30분경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16%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8%대에서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사랑의 핫쇼핑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 중국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승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VR 발동된 종목들도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종목군도 나오고 또 하방 VR에 걸리는 종목들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오늘 일부 AI 의료주들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었죠. 오전장에 루닛이 강했다면 오후장 또 강했던 JL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의료주들도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그래도 간간히 모멘텀이 부각될 때마다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JLK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의 좀 급등 이런 장에서 좀 선방하는 흐름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매수와 매도 안에서 어떤 쪽에 무게를 두셨을까요? 일단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릴 텐데 네. 단순하게 일단 뭐 이 바닥권 지금 주가 어떤 조정폭들이 큰 구간에서 반등 좀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아직 뭐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이 해소 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480억 원에 네. 대한 이 주주 배정 후 실거주 공모 증자 발표를 했고 여기 대해서는 뭐 증자 이후에 무상 증자 한 주당 0.2주를 좀 교부하게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정도에 해당되는 공모 증자 물량들이 좀 남아 있고요. 이후에 전체 한 19.2%대 어떤 무상 증자에 대한 신규 상장 물량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이 뭐 루닛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익 지표를 좀 빠르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뭐 R&D 고도화 비용들이 계속해서 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지하더라도 네. 수급적인 이점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대한전선이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일단 업황에 대한 호황기 그리고 수급이 크게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주가의 어떤 수급 부각이 좀 됐던 그런 이력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JLK는 사실 증자 이후에 상장 물량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됐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단기적 어떤 모멘텀 관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물량 부담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우리가 좀 네. 간과하지 말고 좀 반등시 좀 매도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AI 의료주들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멘텀이 부각될 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유증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JLK는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는 만큼 반등 시 매도, 비중 축소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걱정을 키우고 있죠. SK하이닉스도 힘이 빠져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전일 소부장 쪽 좀 윗꼬리를 달면서 또 선방했던 종목군들이 있었고 테크윙은 어제 반등이 나올 때도 가장 먼저 반등을 선두적으로 줬고 오늘도 추가 반등을 그나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상승을 두고 그래도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제 좀 지지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나마 좀 하방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또 그 의지를 볼 수 있을지 네. 테크윙의 어제 오늘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았나. 또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도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를 고려해봐도 좋을 만한 이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한 소부장 업체들 가운데 또 대장주 격의 그런 역할을 올해 한 해 상반기에 했던 그러한 좀 기업인데요. 최근에 불과 2달여 전만 해도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대 수준으로 한 7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주가가 지금 2달 동안에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3만 4천 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1조 2천억대로 지금 다운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만약에 컨센서스대로 한 2천억대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좀 가격대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하게 이 회사가 뭐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시장이 좀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함께 더불어서 반도체 섹터의 그 센티가 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위축된 가운데 테크윙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역시나 핵심은 바로 이제 HBM 이제 관련한 이제 큐브 프로버 장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장비에 대한
그러한 성장 모멘텀이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뭐 내년도에 한 300대 정도 이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당 한 25억 정도로 추산을 해서 내년도 이제 매출액이 한 7천억, 8천억 정도 수준. 여기에 이제 그 이익률이 OP 마진이 한 20% 정도 가정을 해서 내년도 한 2천억대 정도 수준의 이익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큐프로버 장비가 그 핵심적인 HBM 수율을 잡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그 장비라는 점에서 시장에 또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지금 뭐 HBM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업계 1등인 지금 하이닉스가 한 70~80% 정도 수율로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일각에서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수율이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큐브프로버 장비가 반도체 그 테스트 공정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알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내년부터 이 장비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되면 하이닉스 비롯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이러한 고객사 다변화와 함께 추가적인 이러한 성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내년도에는 급격한 그런 네. 성장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도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황인 만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윈도 그렇고 STI도 그렇고 많이 빠진 그런 소부장 쪽에서 좀 일부 반등을 주고 있긴 하나 사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여기에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이 멈추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미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은 건 사실 레거시 쪽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HBM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많이 꺾인 건 그렇죠. 사실이죠. 예, 상반기에 비해서 뭐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레거시 쪽보다는 역시나 지금 HBM 쪽은 여전히 지금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 성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 시장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HBM 가격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HBM 가격이 여전히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HBM 시장은 여전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레거시보다는 HBM 쪽이 당분간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봤을 때 만약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레거시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양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소부장 쪽에서도 역시나 HBM 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 테크인 같은 그러한 좀 기업들이 좀 더 좀 집중해서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부디 지지가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도체 투심이 회복돼서 제대로 된 반등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인급종 정영훈 과장 그리고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